문항이 유리옥에 갇혔는데요. 그, 왜 유리옥에 갇히면서 주역을 연구하고 했을까? 또, 문항은 유리옥에 갇혔으면서 자기가 왜 서쪽에서 왔음을 한탄했을까요? 왜 서쪽에서 왔을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주역을 연구한 사람 중에 이제 복희라는 분이 계셨고요. 이제 처음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문항과 주공이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와 효사를 쓰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문항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 중국이 원래 주나라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주나라의 수도가. 근데 그 은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승나라의 그 주왕이 유리옥에 문항을 잡아서 가둡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이제 문항이 이제 유력에 갇혔는데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주역을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는 비록 유력에 갇혔지만 언젠간 이 세상을 위해서 활동하겠다. 이 세상을 위해서 주역을 연구해서 밝혀주겠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준비된 황제야. 나는 준비됐어. 그러니까 언제나 기회가 되면은 그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을 지배를 할 거야. 세상을 다시 통일을 할 거야. 라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예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셨대요. 그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안방에서 서재를 가는데도 정장을 했대요. 불과 안방에서 서재 가는데 뭐 몇 미터 되겠습니까? 그런데 외출하듯이 자기가 사무실 출근하듯이 정장을 하고 그 서재에 가서 책을 읽거나 집필을 하셨대요. 즉, 나는 비록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나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이다. 언젠가 나는 그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지의 표명인 거야. 또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셨대요. 여러모로 이제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을 때 아침마다 조깅을 했대요. 산악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조깅하고 산악회를 하면서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나는 언제나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문항이 유료에 갇혔지만 나는 언젠가 그 세상을 위해서 이 좋은 학문을 하겠다라는 는 표현입니다.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음,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주역에서는 또 새로운 관점으로 서술했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이제 본인의 그 처지를 언제나 이제 준비돼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요 당시에 그 문항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불우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쪽은 음방이거든. 음의 방향이거든. 음의 방향에서 자기가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비를 내리질 못한다. 즉, 이 세상을 그 아주 그 유력에 잡혀서 내가 꼼짝 못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뭔가 그 활동을 하겠다, 나중에는. 그 의지의 표명이죠.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그 문왕의 큰아들이 배극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왕이 그 큰아들을 잡아서 국을 끓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국을 끓여서 문왕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국이 오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먹자니 그렇고 안 먹자니 그런 거예요. 거부할 수도 없고.
자, 거부하면은 황제의 명령이니까 죽을 것이고요. 또 울면서 먹어도 문제예요. 황제가 내린 음식을 슬프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담히 먹으면서 속으로는 그걸 또 거부할 수도 없으니까 먹어요. 아, 참.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왕은 유리옥에 갇혔지만 준비를 했다. 몇 년 동안. 몇 년 내내 갇혔는데 그 전에 계속 주영령에서 그 문왕도라는 주역을 새로 재배치한 복희도에서 문왕도를 새로 만들세요. 뭐 그런 거 하며 또 이제 괴사를 또 쓰시고 뭐 그러도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런데 자기 신세 한탄을 자기가 서쪽에서 왔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서쪽은 음의 방향이니까 음이 먼저 설치면은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맞출 때 양기가 먼저 움직이고 음기가 교합이 되면은 비가 내리는데 음기가 먼저 움직이면은 비가 안 내린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고향이 서쪽이야. 그래서 서쪽에서 자기가 왔다. 그래서 그 표현을 내가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구나. 서쪽에서 붙잡혀 왔구나. 라는 신세한탄으로 괴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주역 원문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예,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현실적인 것과 또 방위가 서쪽이라는 것과 또 비가 안 내리고 또 은택을 못 베푼다. 자기는 그 주역을 연구를 했지만 그 세상에는 아직 펼치지 못하다 이제 유료옥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주나라를 건국해서 이제 그 천하통일을 한다면 이제 또 되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의 표현들이 이제 여기서는 자기가 서쪽에서 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그거를 어떻게 표출해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고 나갈 것이냐는 이야기들이 그 내포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